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순천시가 3주 더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과 카페 영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목포시의회가 김훈 의원을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시민단체까지 나서 제명을 촉구했던 만큼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광양은 국비 4,5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수치인데 앞으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개혁을 통해 검찰의 힘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방침을 발표한 순천시가 2단계 최장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2단계 지침을 더 지속하겠다는 거죠? 네, 앞으로 3주 동안을 더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점과 카페 영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일 낮 2시를 기점으로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방침이 시행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3주 더 연장되는 겁니다. 순천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6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8일부터는 한층 완화된 2단계가 적용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1월 7일부터 26일간 102명을 끝으로 3일부터 확진자 발생 제로가 6일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유행 직전의 코로나19 확산세와 사람의 이동과 접촉을 통제하기 어려운 전국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방역 지침과 다른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새로워진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을 살펴보면 업종별, 시설별 운영이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기존 2단계의 경우 음식점이나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정상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순천시는 2단계 마이너스 알파 상태를 오는 28일까지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후 업종 특성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최장 거리두기 2단계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9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2일이었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역에서는 현안 사업들이 국비를 확보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지자체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은 지난해보다 국비를 34% 더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신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광양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4,568억여 원. 지난해 3,407억 원보다 약 34%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광양의 지형을 바꿀 대규모 국책사업과 시민 수건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반영되면서 더 크고 강한 광양 건설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사업, 구봉산 권역 관광 거점 조성 사업에 2억 원, 공립 소재 분야 전문과학관 공모 사업비 10억 원이 새롭게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었습니다. 또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와 북측 배후단지 조기 개발,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에 200억 원 이상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특히 광양시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산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명당 3지구에 2차 전지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0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리튬 2차 전지를 단순히 사용 후 재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들을 재활용하여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망간, 코발트, 마그네슘 등을 추출해낼 수 있는 산업 기반들을 광양에 갖추게 됨으로써 광양의 산업 생태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광양시는 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과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용역비 8억 원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광양시가 확보된 국비를 활용해 내년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목포시의회가 김훈 의원을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제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본 건데요. 아무래도 시민사회에서도 좀 반응이 있겠죠? 네, 시민사회 단체들은 직접 나서서 제명을 촉구했던 만큼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목포시의회에서 제명된 김훈 의원. 그런데 2심 항소심에서 법원은 목포시의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명 여부를 결정짓는 의결 과정에 제척 대상인 동료 여성 의원이 참여한 건 15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제명 처분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더 살필 것도 없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16개월 만에 의원직을 회복한 김 의원.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자신을 믿어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첫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는 하루를 열흘처럼 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물의를 일으켰던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가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힘내라며 응원해주신 시민분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복귀를 앞두고 목포시의회가 제척 사유가 되는 상임위원회에 자신을 배정한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운영했던 사업체와 기획복지위원회가 서로 이해충돌이 생겨 의정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동안 사업체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 차원과 떳떳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기획복지위원회 배정을 거부하였으나 시의회는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복지위의 배정을 강행하여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제명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 목포시의회가 대법원의 상고심 제기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입니다. 맷돌로 갈던 것을 믹서기로, 가마솥으로 짓던 밥은 전기밥솥에 가사노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가사노동의 주체는 모두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가사분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을 하는 게 맞겠죠. 가사 분담은 최대한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리고 각자 더 잘하는 분야를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이제 빗대어 말씀드리면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가사 분담을 좀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네. 맞벌이 가정이라서 그런 거는 좀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 10명 중 6명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동의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58%, 여성은 67%가 분담해야 한다고 답해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집안일을 얼마나 분담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못 도와주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거의 혼자 하셨는데 나중에 그게 좀 잘못된 걸 알게 되면서 아빠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아빠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엄마의 비중이 아무래도 크지만 그래도 한 6대4 정도로는 된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집에서 애기 엄마가 애기도 다 보고 집안일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사실 일을 하고 들어가면 피곤하기도 하고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옷이라도 그냥 제자리에 잘 벗어두고. 조사 결과 10명 중 2명이 실제로 공평하게 집안일을 분담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생각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셈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20대는 43%, 30대는 27%, 그리고 40대 이후로 가면 20% 아래로 떨어집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률은 어떨까요? 작년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 54분, 여성은 18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넘게 훨씬 노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국회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자행해온 비민주적 행태를 너무 많이 봐왔다며 국민 위에 군림해온 검찰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검찰개혁 완성은 공수처법 개정이라며 질이멸렬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서둘러 검찰의 힘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백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새우 조망어선 3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새우 조망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파악한 결과 어선 3척을 확인하고 검문 검색을 통해 수산업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선들은 지난 6일 허가구역이 아닌 거문도 해상에서 새우 조망 어구를 이용해 새우와 백조기 등 잡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타 지역 주소 이전자에게 일시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후순위로 제공합니다. 순천시는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 공급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선 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외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순천 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공급 대상이 강화됐습니다. 여수시가 이달 말까지 청년들의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진로와 취업, 코로나 우울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에서 1시간가량 무료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목포시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평화광장과 장미의 거리, 북항 일대에 있는 PC방이나 오락실, 노래방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물품을 판매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음주나 흡연, 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민간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지난 1992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와 화북리 일원 507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데다 이미 완공된 골프장 등 주요 시설은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이중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민간 투자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 선도 사업으로 추진한 100실 규모의 리조트 호텔도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수 처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돼 하수 처리장 건설 비용 부담 문제가 해결됐고 이에 따른 민간시설 투자 유치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